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내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13세에서 18세까지 2,300여 명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른바 꿈페이, 수당을 매달 10만 원씩 준다는 건데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청소년의 자기개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 밖에 고성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백두영 고성군수 연결해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백두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좋은 아침 마이크 잡고 첫 인터뷰를 백두현 군수와 하게 됐는데 좀 명쾌한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성 군정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이 질문을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경상남도가 또다시 권한 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백두현 군수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한다는 탄원 성명도 발표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성명까지 발표했습니까?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아마추어인 제가 봐도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드루킹인지 뭔지 그쪽 이야기만 듣고 판결하는 판사가 저는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속에서 판결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공부는 하지 않고 속만 썩이는 제 둘째 놈도 아는 사실을 판사는 왜 모르는 건지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이럴 때 보면 공부만 잘하고 인생에 문제 있는 아들보다 공부는 못해도 남에게 배주지 않는 제 아들이 훨씬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서 경남 도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제2신앙 협약식도 연기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고성 군정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 고성은 보면은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성군만 대통령도 권한대행, 도지사도 권한대행, 군수도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예. 권한대행 이야기만 나와도 고성 군민들은 싫어합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저를 국민들이 뽑아주셨던 이유는 단 하나,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와 함께 고성을 살려라였습니다. 당장 국민들은 남부 내륙철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냐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고성의 가장 큰 조선업체인 삼강 M&T 송무석 회장님은 김경수 지사가 직접 써줬던 친서를 갖고 대만에서 발주한 선박도 계약을 했는데 이제 누가 보증을 써주고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고, 역대 어느 도지사가 이렇게 기업체를 도와줬냐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조선산업 김경수 지사 외에 누가 살릴 수 있냐고 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은 선박 수리, LNG 벙커링, 무인 항공기, 카이 항공기 날개 공장 등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은데 정말로 걱정입니다. 네, 잠시 후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 지난주 8일이었습니다. 권한 대행하면은 홍준표 전 지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징역 갈 만하다라고 홍준표 전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완종 사건 판결과 비교해서 자신의 성완종 재판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홍준표 지금 전 지사가 이제 당대표 출마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이제 뭐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경남에서 볼 때는 자기 대권 후보급으로 부상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를 공격하는 것이 자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이야기했던 것이라 특별히 뭐 홍준표 지사 이야기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만한 거는 못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고성 군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수당 지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게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저는 이제 올해의 고성군의 목표를 첫 번째로 고성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두 번째로 교육 문제만큼은 전국에서 뜨민 고성을 만드는 것, 세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예. 이제 청소년 수당은 고성군의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이 2,3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2,300명 청소년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청소년 수당 전용 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한
2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는 학생들이 그 카드로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차도 마시고 더울 때 팥빙수도 먹고 배가 고프면 김밥도 떡볶이도 사 먹고 이발소나 미장원 가서 머리도 깎고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나 결혼 기념일 때 선물도 사주고 오로지 고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1년에 28억 정도가 고성에서만 사용되는 건데 예. 여러 발표 사례들을 보면은 투자 대비 경제 유발 효과가 2.5배에서 4배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대략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아마 전국에서 최초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군수의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 다음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일부에서 말씀도 하시는데 예. 저는 얼마나 이전에 군수들이 그렇게 해왔으면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저는 국회의원 할 생각도 별로 없고 군수 재선 3선 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그릇도 안 되고 저는 제 임기 동안 오로지 고성 국민의 행복과 발전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근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8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청소년 수당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고 하면은 일의 순서는 첫 번째가 예산 확보입니다. 예. 두 번째가 의회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그리고 바우처제 선정과 협약, 가맹점 체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산은 고성군의 1년 예산이 5천억이 좀 넘습니다. 28억 원이면은 0.5% 수준이라 예산의 우선순위만 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이전의 행정은 지역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군수 선거에 큰 도움이 안 되었던지 지역의 기득권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저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농수축산인들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권력을 독점해왔던 기득권들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고성에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부경남 KTX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 노선과 역사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 지자체 간의 역사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역사 유치를 현재 주장하고 있죠. 예. 예, 어떤 좀 근거가 있을까요?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고성 역사 유치는 제 공약이었습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km, 예산은 4조 7천억, 김천에서 시작해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로 가는 노선,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30분. 확정된 것은 이 정도입니다. 예. 그 외에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죠. 제가 2015년도 군수 재선거 출마했을 때부터 제 공약이 고성 역사 유치였고 또한 김경수 도지사도 후보 시절에 고성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속철이 저속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생각으로는 통영 고성 중간 지점의 역사가 들어서는 것이 저는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역 간의 상생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기 지역만 위한다고 하면 전부 다 힘들어집니다. 현명하고 통 큰 우리 고성 국민들은 충분히 저는 양보하고 언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KTX 개통으로 인해서 이 수도권 지역으로 교육과 의료 등이 흡수되는 이른바 빨대 현상 그리고 거제와 통영으로 관광객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12월 달에 거제 통영 고성의 3개 시군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상생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제도 고성 통영 거제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준다라면 빨대 효과는 없을 것이라 보고 그리고 우리 고성은 천혜의 자연 경관도 있고 미 FDA가 인정했던 청정해역도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년고찰이 4군데가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고 인재의 고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할 준비도 되어 있고 당포, 엑스포 모든 부분들이 다 있어서 저는 빨대 현상에 대해서는 그 종착역이 우리 고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싱이나 빨대에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우려되는 지점은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른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고성군이 카이 항공기 부품 생산 공장 건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12월 26일 날 협약식을 맺었고 곧 착공이 들어갑니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강주형 일자리. 저는 카이와의 협약이 고성형 일자리의 모범이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자체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책임져주고 협력업체는 생산에만 주력하고 카이는 수주에만 집중하는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항공산업이 경남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예.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만 생각하다가 카이가 수주를 못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문제가 생겨진다라고 봅니다. 효과 면으로 보면은 고성군에 45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3,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904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고성 군민들 우선 채용하고 농식자재는 고성껏 사용하고 그에 필요한 것도 고성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해양산업특구 정상화를 위해서 특구 사업 기간을 2018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하는 특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 변경안 승인이 지역경제, 특히 고성에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언론에 보면은 3만 2천 개 일자리 창출, 6만 명의 인구 유입, 그리고 5조 6천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도 하는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구 사업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부터였는데 이제 2022년 12월 30일까지 4년이 연장됐고 선박 수리와 개조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삶의 터전도 양보했던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렇지만은 저희 행정을 믿고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했고 이전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과도 저희들은 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고성 군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렸던 말씀, 김경수 도지사와 함께 고성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고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성군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두현 고성군수였습니다.